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이에요. 어린 시절의 불우한 기억들을 이겨내고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렇게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었어요. 예쁘게 생기거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물론 부럽긴 했지만 그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라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에 막 올라갈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회사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아빠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모집에 얹혀 살았네요. 조금 머리가 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를 들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엄마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답니다. 따지고 보면 이혼은 아닌 거죠. 사실 그 이후로 한 번도 엄마와 연락이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혼 사유가 엄마의 바람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이긴 하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왜 이혼을 했는지는 아마도 평생 제게 비밀로 남겠지만 그로 인해 제 인생이 힘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특히 고모는 항상 제 앞에서 엄마 욕하기 바빴고 저희 아빠도 그다지 자상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다행히 공부는 조금 했던 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핑계로 서울로 올라온 후로 쭉 여기서 직장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과 누나 한 명 있다는 남자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과묵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그는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직장 상사의 소개라서 할 수 없이 나간 거지, 정말 남자를 사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에요. 20대 중반까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 저의 어두운 가정사로 인해 헤어진 아픔과 충격이 너무 컸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적극적인 남자친구에 비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도 해보고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해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딱 한 달만 사귀어 보자고 그 후에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깔끔하게 포기하겠답니다. 그런 남자친구에게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연인 사이가 되기 전에 일단 저의 불우했던 가정사를 털어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참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정작 중요한 건 저라는 사람 자체뿐이랍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런 남자라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여느 연인들처럼 1년이라는 시간을 사귀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그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찾아갔죠. 남자친구가 미리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두어서 그런지 딱히 어렵고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제 가정사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셔서 그 점은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예비 시 부모님과 만나며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고 결혼 날짜도 대략 정해놨어요. 물론 그 사이에 불편한 상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회의도 많아지고 특별 근무라고 하죠.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엄청 늘었어요. 덕분에 남자친구를 한동안 못 만나다가 근 한 달 만에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죠. 모처럼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시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가 나서서 오늘은 이미 정해둔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맛있는 거 해놨다고 오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화과자까지 사가지고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왠지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던 어머님께서 쌀쌀맞은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싫으냐고요. 그래서 네 남자친구 앞세워서 안 온다고 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리가 있겠냐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 심지어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제 말은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이때 남자친구가 그런 거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머님의 잔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시부모가 찾으면 내하고 오랍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될 리가 잘해야 온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네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라면서 일장연설을 하시는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남자친구가 그만하시라고 그쯤 하면 됐다고 말려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다고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네요. 또 한 번은 남자친구네 가족 모두가 일이 있어서 어머님 혼자서 가게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저도 한참 바쁠 때가 어떻게 하냐 힘드시겠네라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하루 회사 쉬고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남자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심이냐고 오빠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바쁜 거 모르냐 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랬죠. 남자친구는 그래도 불만인지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가서 도와드리면 점수 하나는 제대로 딸 수 있을 거랍니다. 황당했죠. 회사 일까지 빠져가면서 도와드려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애초에 내가 점수를 왜 따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도 할 말이 딱히 없는지 안 가면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로 날 세우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생각보다 매정하답니다. 일 크게 만들기도 싫고 당시에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안 갈 거다 대답만 하고 넘기긴 했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결혼 전에도 이러면 대체 결혼 후에는 얼마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 크게 갈등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과의 연락 문제였는데 어머님의 유일한 취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전화로 수다를 떠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해도 힘들 판에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남들 흉보는 거였어요. 친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까대시는데 문제는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제가 회사에 있어서 바쁘다고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더군요.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옆집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마트의 점원이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다 등등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서 사람들 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전화 받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안 받다 보니 어머님이 글쎄 남자친구한테 불만을 토로하신 겁니다. 며느리들 애가 자기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전화를 하면 잘 받지도 않는다고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랑 누나는 성격이 살갑지가 못해서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셨다며 저한테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한테 오는 전화를 어떻게 다 받냐고 따졌습니다. 거기다 기껏 전화 받아봐야 순전히 남욕하는 것뿐인데 솔직히 시간이 남아도라도 받기 싫은 건 사실이라고 잘랐더니 남자친구는 서운하답니다. 그냥 내내 하면서 흘려듣기만 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실 텐데 왜 그렇게까지 까칠하게 구냐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무슨 점수를 따니마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아니 자기들도 못하는 걸 나더러 대신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논리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웠네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발단은 돈 500만 원 때문이었죠. 이직한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사내 행사답지 않게 큰돈이 상금으로 걸려 있어서 저는 며칠 밤을 새며 열심히 준비를 했고 운 좋게 1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휴가와 상금 500만 원이 포상으로 주어졌고요. 처음에는 여행을 갈까 생각도 했지만 역시 결혼할 때 보태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자친구에게 자랑 삼아 말을 했더니 처음엔 남자친구도 무척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말하기를 이참에 그 돈으로 자기 어머니랑 누나한테 선물을 하나씩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솔직히 선물까지 할 만큼 큰 돈도 아니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가족부터 찾는 게 슬슬 거슬리더군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작은 화장품 정도 사주고 말아야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 글쎄 200만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이지 뭡니까. 그 순간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선물 타령하던 게 떠올라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방금 보내주신 사진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가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선물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름 저렴한 걸로 골랐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시누이랑 교대로 쓸 거니까 이거 하나만 사주면 된다는 식으로 또 그 와중에 생색까지 내시대요. 사줄 생각은 없었지만 얼마짜리냐고 했더니 300만 원 조금 넘는다네요. 아니 어느 미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선물을 한답니까? 거기다 제가 상금을 몇천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딸랑 500만 원 받은 건데 3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제가 대체 왜 사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최대한 꾹꾹 누르며 제가 선물을 사드린다고 한 건 화장품 정도를 말한 거지.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어머님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일단 알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목소리에 괜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길래 이번 일은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죠. 받자마자 남자친구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는 둥 자기가 일부러 판을 다 깔아놨는데 벌써부터 미움 싸면 어쩔 거냐 난리를 치는데 아니 지금 누가 누가한테 화를 내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오빠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했냐며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 집에서는 저를 친딸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같이 하자 있는 사람을 아무런 불만 없이 이해하고 또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고마운 가족들에게 그 정도 선물이 뭐가 어렵냐입니다. 저보고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거기다 자기가 이번에 이야기를 잘해놔서 선물만 딱 했으면 점수는 그냥 따따블로 땄을 텐데 괜한 돈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쳤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불행한 가정사를 털어놓았을 때 남자친구가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줬던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요.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받고 고모 집에서 눈치밥 먹으며 자랐다는 이유로 저를 마치 큰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채다니 사실 돌이켜보면 그 전에 점수 노래를 부를 때부터 충분히 눈치챌 만도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악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철저하게 숨겨왔을까요? 그리고 남자친구 말대로라면 저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부모랑 누나한테 제 모든 걸 바쳐 충성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도 애초에 그럴 계획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겠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냐고, 네 눈에 내 인생이 결점투성이로 보이냐고 했더니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입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더군요. 결국 남자친구의 진짜 속내는 제가 문제가 많으니 돈으로든 뭐든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따서 만회하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대놓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따위 대접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만큼 문제가 많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수많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한 건 저의 불찰이라 치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헤어지자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알겠다고 말하곤 끊더군요. 솔직히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남자친구의 반응에 당황하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뭐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오버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진행을 하잡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냐고요. 뭐가 모자라서요네? 이혼 가정에서 잘한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배울 만큼 배웠고 벌 만큼 법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하자 취급당하며 그 집안으로 기어들어간답니까? 계속해서 오는 전화를 무작정 피하는 것도 상책은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죠. 남자친구는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답니다. 이제 와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했어요. 괜한 트집 잡아서 멀쩡한 사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들한테는 네 돈 써서 네가 잘하라고요. 거기다 어떻게 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개인사를 약점 잡을 수 있냐고. 그걸로 나를 휘두르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 죽을 때까지 너를 저주해도 모자를 판인데, 뚫린 입이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잘도 나오는구나라며 생각나는 모든 막말을 쏟아부어줘 버렸네요. 한참을 쏟아내고 나니 언제 끊었는지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직장 상사에게 우리 헤어졌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놈의 겉모습만 보고 좋게 평가했던 직장 상사도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무슨 그딴 핵폐기물 같은 놈이 다 있냐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리곤 자기가 소문 쫙 내줄 테니 아무 걱정 말랍니다. 뭐 그러던지 말던지 크게 상관은 안 한다 말은 했지만 진짜 그놈 실체가 완전히 까발려져 인간관계고 뭐고 전부 다 박살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그 상금을 타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그놈 본성도 모른 채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이에요. 제가 원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은 조금 미뤄두고 좀 더 훌륭한 제 자신이 되는데 당분간은 집중하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약간은 남았던 찝찝한 기분이 싹 날아가 버린 것 같아 후련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